이번 영상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분들께서 1년에 900만원 납입하고 무려 19.5%를 합법적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3대 절세 상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볼 텐데요. 3대 절세 상품은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인데 각각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그리고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금융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먼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각각에서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납입 시에는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빵빵하게 받고 노후연금 수령 시는 아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절세 효과와 노후연금 자산 준비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명칭에는 반드시 연금저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고 투자 성향에 따라 보험, 은행, 증권사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입 대상은 전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며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고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최대 400만원 한도로 하여 세액 공제율만큼 세제 혜택도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는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나 일시의 목돈으로 수령 등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특히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수령액 전체가 종합과세되기에 1년의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넘지 않도록 수령기간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으로는 1억 원 이하일 때는 400만원 한도이고 그 이상이면 3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천만원 이하일 때는 16.5%이고 그 이상이면 13.2%로 세액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연금저축 가입하고 매년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납입한 경우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천만원 이하이면 66만원 절세할 수 있고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일 때는 52만 8천원 절세되고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일 때는 39만 6천원의 절세 효과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 적용세율을 보면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령 연령이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이면 5.5% 세율,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이면 4.4% 세율, 80세 이상이면 3.3%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령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1,200만원 한도 적용 연금은 퇴직연금의 본인 추가 납입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연금 두 가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도 제외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94년도 6월부터 2000년 12월 판매된 구개인연금과 개인이 가입한 비과세연금의 수령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수령 시에 퇴직소득세 부과됨으로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개시 시기는 개설 후 5년이 지나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은 납입해야 하고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과 상관없이 5년만 지나면 개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하며 목돈으로 수령할 수 없고 2에서 3년 동안 단기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연금저축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중도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해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됩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미성년자 등이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면 저렴한 펀드 수수료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은 중도인출이나 연금 수령 시 수령가능 계좌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하고 타 금융회사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 한도 초과 여부 확인해야 하며
적립기간 연금 수령 개시 예정일 지정과 약관 및 연금저축계좌 핵심 설명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 연금저축은 상품명에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매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때 절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 적용되고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연금은 상품명에 연금보험 또는 변액연금보험 단어가 들어가며 매년 절세 혜택은 없는 대신에 월납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비과세 조건 충족 후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 소득세 없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없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해당 없고 의료보험료 인상에도 영향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나눌 수 있고 투자 방법이나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봐서는 세제 혜택 등 상품의 성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 유효이고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금리 적용되는데 신규 가입이 불가하며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입니다. 수익률 변경에 따른 위험이 싫고 예금자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고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더 높은 연금액 원하시면 펀드를 선택합니다. 최근 연금저축펀드 선호하는 추세로 변경 중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적용금리는 보험은 공시이율 적용되고 펀드는 실적 배당되며 연금 수령기간은 보험은 종신형도 선택 가능하지만 펀드는 확정기간만 선택할 수 있고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는 보험은 되지만 펀드는 되지 않습니다. 투자 유형은 보험은 금리 연동형이고 펀드는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의 유형 선택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 중인데 수익이 안 나서 연금저축펀드로 변경 원한다면 해지하고 가입하면 기타 소득세 부과로 손실이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해지환급금과 공제금액을 합한 금액이 이전되어서 좋습니다. 과거에는 이전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여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펀드로 운영되기에 당연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펀드의 종류가 다양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하며 연금의 특성상 투자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므로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에 최근에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강점은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자유로워서 납입 중간에 납입 중지도 가능하고 납입금액 변경도 가능합니다. 펀드의 숫자도 100개가 넘기 때문에 투자 성향대로 수시로 펀드를 변경하면서 운용하여 다양한 펀드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인 펀드 운영 수수료도 아주 저렴합니다. 연금저축보험 대비 연금저축펀드의 비교 우위를 보면 사업비는 7에서 10%인 보험에 비해 펀드는 1%에서 2%로 아주 저렴하고 납입기간과 납입금액도 펀드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투자 현황 파악과 투자 종목 변경을 모바일 앱으로 진행 가능하여 엄청 편리하며 특히 수익률 측면에서 보험은 사업비 빼고 나면 아주 미미하지만 펀드는 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RP인데요. IRP는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의 약자이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금저축계좌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먼저 IRP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상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도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인 DB형과 DC형, 개인이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하는 IRP가 있습니다. IRP는 회사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므로 의무 납입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은 일반 계좌로는 수령할 수 없고 반드시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IRP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입 대상은 모든 소득이 있는 자이며 자영업자, 회사원, 단기알바, 퇴직금 수령자 등이 가입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주부나 어린이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고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이고 연금저축도 합산한 기준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 원이며 연금저축 400만 원 한도 포함한 기준입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구간 상관없이 700만 원인데 이 한도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이기 때문에 두 상품을 잘 조합하여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16.5%이고 그 이상이면 13.2%로 세액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만약 IRP에 7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세액공제율이 16.5%에 해당된다면 115만 5천 원, 세액공제율이 13.2%에 해당된다면 92만 4천 원의 절세 효과 가능합니다. 만약 당해년도에 세금 혜택 보는 만큼 세금이 안 나왔다면 다음 해로 2월도 가능합니다. 연금 계시는 가입일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퇴직금이 입금되었다면 5년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IRP의 과세 체계를 보면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과 세액 공제받은 연금저축계좌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3.3%에서 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일시금수령 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계좌의 금액은 세금 없습니다. IRP의 수수료 체계를 보면 계좌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와 펀드 운용 수수료로 나눌 수 있는데 퇴직급여의 계좌 운용 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아주 저렴하며 IRP 계좌 내 개인 납입금만 있을 경우 회사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펀드 운용 수수료도 일반 펀드가 아닌 연금 펀드이므로 아주 저렴합니다. IRP의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해지는 연금 수령이 아니므로 일시금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과 세액 공제받은 연금저축계좌를 일시금으로 수령 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중도해지와 연금 수령 시로 하여 세금 문제를 정리하면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 받은 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원금과 수익이나 이자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기간을 채우고 55세부터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16.5%가 아닌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금 수령 자신 없으면 가입 않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다음의 예외적인 사유에서는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무주택자의 전세임차 보증금 부담할 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 선고, 천재지변일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인출 가능합니다. IRP는 투자 상품 및 투자 한도를 법규로 규제하고 있는데 은행의 예금, 적금이나 채권형 펀드 등은 100% 투자 가능하며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에는 총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하여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30%는 안전한 채권형 펀드 등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등 고위험군 상품은 아예 투자할 수 없습니다. IRP의 납입 방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IRP 계좌 개설하고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도 있고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납입도 가능하고 일시납으로 연말에 한꺼번에 700만 원 납입해도 됩니다. 만기는 따로 없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인출을 원한다면 해지를 해야 하며 해지하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 포트폴리오는 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한 예금으로 굴릴 수도 있고 중간에 원할 때 펀드나 ETF 상품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30%는 안전한 채권형 펀드 등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펀드 운용 수수료도 대부분 0.3%대 미만으로 엄청 저렴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예금, 적금으로 미래 위에 돈을 굴린다면 만기될 때마다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에서 예금, 적금으로 운용한다면 매년 이자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없기에 세금 없이 장기간 굴릴 수 있으므로 적립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펀드나 해외 ETF 등의 투자 시에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상품의 공통점은 납입 한도는 두 상품 합쳐서 연 1,800만 원으로 동일하고 최소 납입 기간은 5년,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 방법은 일시금이 아닌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해야 하며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부터 선택 가능하여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 세금도 개시 연령에 따라 5.5%에서 3.3%로 동일합니다. 두 상품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면 투자 가능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펀드 등 100%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데 IRP는 30%는 안전자산에 필수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 기대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좋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데 반해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400만 원 한도이고 IRP는 700만 원이 한도이지만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입니다. 계좌 수수료는 연금저축펀드는 없고 IRP는 계좌 운용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으며 중도 인출은 연금저축펀드는 가능하지만 IRP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상품 선택 시 투자 금액 및 투자 순서도 중요합니다. 계좌 수수료가 없고 100% 공격적 투자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에 최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한도는 IRP로 투자하여 총 7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금과 IRP 상품을 운용하다가 연금 등으로 수령할 때는 인출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은 과세 제외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매년 납입액 중에서 세액 한도 초과 금액 등을 말하며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직소득이 인출되고 연금으로 수령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의 60%에서 70% 세율로 인출되며 연금의 방법으로 수령 시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 대상 소득이 인출되며 여기에는 세액 공제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소득이 해당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는 연금소득세 부과되고 연금 이외 수령 시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절세 상품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세되며 세율이 높은 분일수록 더 많은 절세 효과 가능하여 다른 어떤 상품보다 높은 절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가입 자격이 비교적 엄격하여 고소득 전문 직종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을 간단히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절세 상품이고 제3자 압류금지 통해 생활안정자금과 사업재기자금으로 활용 가능하고 무료로 상해보험도 가입해드립니다. 납입원금은 높은 복리이자로 적립하여 목돈 마련할 수 있고 월불입 금액은 가입 3개월만 지나면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고 지자체와 협약 통해 장려금 지원도 받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은 직전 3개년 평균 연매출액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업종마다 연매출액 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보건업, 개인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은 연매출 10억 원, 도소매업은 연매출 50억 원, 건설업, 제조업은 연매출 8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분들, 예를 들면 병원 원장님들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이 넘으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원 초기여서 국세청 매출 자료가 발행된 적이 없으면 예상 매출액을 신고하고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즉,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자료가 없는 개원 초기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셔서 안타깝게 절세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4천만 원 이하이면 연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연 300만 원, 1억 원 초과이면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한도가 작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별로 실제 세금 절세 효과를 보면 과표 4천만 원 이하의 500만 원 노란우산 공제 납입 시 최대 82만 5천 원 세금 절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4천 초과 1억 원 이하 과표 구간에서 3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5만 5천 원 절세 효과 가능하고 과표 1억 원 초과 구간에서 200만 원 납입 시
최대 92만 4천 원 세금 절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2억 원이라면 노란 우산 공제 연간 공제 한도인 200만 원을 납입한 후 다음해 소득세 신고할 때 무려 83만 6천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 금액 산출은 공제금 납입원금 200만 원에 해당 세율인 41.8%를 곱하면 됩니다. 소득 공제 방식이라서 납입액에서 자신의 해당 세율만큼 절세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경우에 연금저축도 가입하여 연 3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노란 우산 공제 절세액 83만 6천 원에 추가로 연금저축으로 39만 6천 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상품 합하여 500만 원을 납입하여 매년 123만 2천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3대 절세 상품 모두 가입 시는 종합소득 금액 2억 원 기준일 때 노란 우산 공제 200만 원 납입으로 83만 6천 원 절세, 연금저축 300만 원으로 39만 6천 원 절세, IRP 400만 원으로 52만 8천 원 절세되어 총 절세액은 176만 원이 됩니다. 900만 원 납입하여 절세 효과만 약 19.5% 정도 가능하고 추가로 각 상품별 운용 수익을 얻게 되니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분들께서 3대 절세 상품으로 합법적인 높은 절세 혜택과 효율적 상품 운용 수익까지도 알뜰하게 챙기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